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왜 앞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야? 뭐지 이거? 뭐야? 뭐 맨날 힘들다 그러더니 돈도 없다 그러고 연봉도 깎였다는 거 이거 어떡해? 또 그런 얘기를 또 왜 하든가. 장기 렌트라고 한번 외쳐볼까 우리? 장! 기렌트! 나도 이거 하면 살 수 있는 거야? 당연하지. 네, 자 오늘은 케빈 듀란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쿠팡 플레이에서 오늘 케빈 듀란트가 이끄는, 비록 나오진 않았지만 휴스턴 로켓츠와 애틀란타 호크스의 경기를 중계하고 왔고요. 그리고 중계가 끝나고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이제 넷플릭스에서 스타팅 5 2를 제작했죠. 저도 1은 봤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재미가 없었습니다만 거기서 나온 발언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케빈 듀란트 뭐 상당히 키보드 워리어이기도 하고, 네, 제가 또 키워드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듀란트는 엄청난 키워죠. 네, 그리고 싸움 딱이기도 하고요. 이 듀란트가 최근 방영된 넷플릭스 스타팅 5 2에서 찰스 바클리의 버스 운전사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자, 듀란트가 이 버스 운전사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혔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시절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버스를 탔고 직접 가스탱크를 채웠다. 내 자체가 그냥 기름이었고 휠이었으며 자동차의 축이자 브레이크였다. 그냥 내가 모든 부품이었다. 내가 핵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NBA 선수라며 더구나 삶 자체가 경쟁인 스포츠 선수들에게 저는 이런 자부심과 자신감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오히려 이런 자신감과 자부심이 없는 것이야말로 도리어 저는 더 나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듀란트의 이 멘트가 정말 맞는 것인지에 대한 그 저만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자, 일단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 합류했던 듀란트, 그런데 그 이전에 골든스테이트도 이미 최강팀이었죠. 서부 컨퍼런스 1위였고요. 그리고 듀란트가 이끌던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를 꺾었습니다. 그것도 서부 컨퍼런스 최고의 무대인 서부 결승에서. 그 당시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성적은 73승 9패였고요. 당연히 서부 1위였고 전체 1위였고 NBA 역사상 정규 시즌 최다승이기도 했어요. 승률이 89%였고 그 전 기록은 정확하게 20년 전에 마이클 조던과 스카리 피펜, 데니스 로드맨, 스티브 커 등등이 이끌던 시카고 불스의 95-96 시즌 72승 10패였습니다. 이 기록을 깨고자 골든스테이트는 마지막까지 마치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팀처럼 뛰었고요. 결국 이게 화근이 됩니다. 우승을 달성하지 못했으니까요. 자, 하지만 그 당시에 골든스테이트의 공격 레이팅은 전체 1위, 디펜시브 레이팅 전체 5위, 네트 레이팅이 2위였고요. 페이스가 2위였으니 열심히 달리고 끊임없이 쏟아붓고 또 방패로 상대를 완전히 내려 찍는 그런 팀이었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3승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또 케빈 듀란트 같은 해결사도 부족했었고 또 해리슨 반즈가 지나치게 부진했었는데 2016년 파이널에서 3승 1패로 앞섰지만 르브론 제임스의 클리블랜드에게 내리 3연패하면서 NBA 파이널 역사상 처음으로 3대1로 앞서던 팀이 3대4로 패하는 역사상 첫 번째 팀이 되고 맙니다. 준우승이었고요. 이후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절치부심하죠. 여름에 케빈 듀란트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케빈 듀란트를 영입했고 결국 2연속 우승을 차지하죠. 미국 동부 지역에 이 햄튼이라는 엄청나게 훌륭한 휴양지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보스턴에 있을 때 그쪽을 가봤었는데 그냥 아주 럭셔리한 휴양지예요. 케빈 듀란트가 거기에서 여름을 보내고 있었는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테픈 커리, 클레이 탐슨, 드레이먼드 그린, 안드레 이거달라 이 빅4가 듀란트를 영입하고자 햄튼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듀란트를 그 자리에서 설득하죠. 우리 팀으로 와라. 네가 뛰기에 우리 팀만큼 좋은 환경은 없다. 결국에는 케빈 듀란트가 골든스테이트로 가게 되면서 그때 햄튼5라는 별칭이 또 생기게 되죠. 자, 어쨌든 골든스테이트는 73승 팀에 방점을 찍게 됩니다. 2015-16 시즌 앞두고 FA가 됐지만 듀란트는 결국 햄튼5 새롭게 결성을 했고 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우승의 주역에 4인방의 설득을 결국 받아들이면서 워리어스 유니폼을 입게 되죠. 2년 총액 53일 정도의 골든스테이트에 합류하게 됐고요. 자, 16-17 시즌을 앞두고 FA가 된 듀란트 2년 총액 54.3밀 골든스테이트에 합류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16-17 시즌에는 26.5밀 그리고 17-18 시즌 때는 27.8밀의 플레이 옵션이었는데 1년 뒤에 옵트아웃 했고 연봉을 25밀로
소폭 삭감한 이후에 재계약을 합니다. 자, 골든스테이트에 합류하기 전 OKC에서 보냈던 5시즌 듀란트는 그야말로 최고의 선수였죠. 최고의 득점 기계였습니다. 327경기 동안 28.9득점, 7.7리바운드, 1.2스틸, 1.1블락, 스토크도 굉장히 좋았고요. 필드골 50.4%에 3점 39.5%, 자유투가 88.3%였으니까 5년 동안 거의 슈팅 허율이 180클럽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2014년에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정규 시즌 MVP를 받게 되고요. 또 이 기간 동안에 올 NBA 팀 4회, 퍼스트 3번, 세컨드 1번, 득점왕 2번, 그야말로 최전성기를 보냈던 듀란트였습니다. 자, 골든스테이트 합류 이후에 3시즌을 뛰었습니다. 208경기, 34.1분. 평균 득점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뭐 야투 효율이나 또 3점 성공률, 자유투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 특히 필드골도 2% 이상이 높았고요. 파이널 우승 2번, 준우승 1번, 파이널 MVP 2회, 2017년과 18년 모두 다 파이널 MVP는 듀란트의 몫이었고요. 올 NBA 팀 3회, 퍼스트 1번, 세컨드 2번이었습니다. 2회 우승 이후에 2년 61.5밀에 재계약을 했지만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종아리 파이널에서 아킬레스건 부상 입으면서 결국에는 3핏 좌절됐고요. 이후에 사인 앤 트레이드로 브루클린 네츠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버스 운전사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고급스러운 버스 탑승객이었을까요? 자, 일단 골든스테이트와 함께한 3년 동안 케빈 듀란트는 2우승과 2파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승 2번 달성하는 동안에 파이널 MVP 한 번이 듀란트, 한 번이 커리가 아니라 2번 전부 다 듀란트였죠. 이후에 브루클린과 피닉스를 거쳐서 휴스턴 로켓츠로 이적을 했습니다. 볼륨 및 효율은 뭐 지금 이 시점까지도 여전하지만 팀 성적은 기대 이하고요. 워리어스를 떠난 이후에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한 적은 없습니다. 자, 브루클린 네츠에서는 3시즌 반 뛰었고요. 129경기 뛰면서 29득점, 필드골 3점, 자유투 전부 다 도리어 아킬레스건이 끊기기 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참 경이롭죠. 물론 출석률이 높지 않았고 또 팀 성적도 별로였지만 듀란트 개인의 활약이나 또 이 효율이나 볼륨을 유지하는 그 능력은 정말 출중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올 NBA 팀은 한 번 뽑혔고요. 다만 햄스트링과 무릎 부상이 겹쳤고 카이리 어빙의 일탈, 또 제임스 하든의 트레이드, 스티브 내시 감독의 무능력, 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또 듀란트 또한 출석률은 50% 이하였습니다. 브루클린 네츠와 계약을 맺고 첫 시즌은 전체 아웃이었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오프 최고 성적은 2021년 2라운드 진출이 전부였죠. 자, 피닉스로 트레이드가 됩니다. 2시즌 반을 뛰었고 145경기, 평균 득점은 살짝 떨어졌지만 필드골, 3점 전부 다 경이로운 수준이었어요. 올 NBA 팀에는 한 차례 뽑혔고요. 세컨 팀이었습니다. 데빈 부커, 브래들리 빌과 결성을 했습니다만 이 빅3는 처절하게 실패했죠. 왜냐하면 서로 너무너무 포지션 또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겹쳤습니다. 시너지 효과, 파생 효과가 아예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름값 높은 선수들만 데려오다 보니까 셀러리 캡 여유가 부족했죠. 이제는 퍼스트 에이프런, 세컨드 에이프런 제도가 생기면서 셀러리 캡의 여유를 갖지 못하는 팀들은 그냥 바보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로스터의 불균형이 이루어졌고 감독도 계속 바꾸고 또 끊임없는 트레이드 루머까지 나왔죠. 자, 결국에는 2025년 2월에 트레이드 마감일에 피닉스가 듀란트를 트레이드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듀란트는 결국 빈정이 상했고 피닉스 선즈로 떠나게 됐습니다. 플레이오프 최고 성적은 2023년 역시나 2라운드 진출이 전부였고요. 듀란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든스테이트를 떠나고 나서는 2라운드를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 팀의 핵심이었고 내가 모든 부품이었다, 내가 버스 운전사였고 휠이었고 축이었고 브레이커였고 액셀레이터였다, 이 발언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일단 여기서부터는 제 사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듀란트 버스 운전사로 볼 수 있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압도적인 파이널 MVP 2회 수상이죠. 2017년과 2018년 파이널에서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평균 30점 이상을 폭격했고요. 또 승부처에서 보여준 1대1 능력, 클러치 샷은 우승의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시스템의 팀인 워리어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결국 플레이오프 파이널 같은 무대에서는 히어로볼도 필요하잖아요. 그 워리어스에서 최고의 해결사는 3년 동안 명백히 듀란트였죠. 그렇기 때문에 듀란트는 버스 운전수라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수비 공헌도도 높았기 때문입니다. 듀란트는 르브론 제임스나 혹은 과거의 양수 겸장들처럼 수비력이 막 미친 듯이 뛰어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워리어스에서 뛰었던 3년 동안 듀란트는
굉장히 좋은 수비력을 선보였습니다. 공격에만 집중할 필요도 없었거니와, 왜냐하면 뭐 스테픈 커리, 클라이 탐슨, 드레이먼드 그린 좋은 선수들이 많기도 했었고, 또 워리어스의 수비 시스템이 그만큼 뛰어나기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커다랗게 공헌을 했었고, 또 수비에 쏟을 여력이 있었던 거죠. 긴 팔, 또 빼어난 운동력을 활용해서 림 프로텍터 역할까지 수행했었고요. 워리어스 수비의 핵심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뭐 그 당시에 드레이먼드 그린이 최전성기긴 했습니다만 듀란트 역할 빼놓을 수가 없었고요. 2017-18 시즌의 평균 블락샷이 무려 1.8개였습니다. 빅맨이 아닌데 1.8개라는 건 대단한 수치죠. 자, 그리고 그 전 시즌에서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유니폼을 입었던 첫 해에 블락샷이 무려 1.6개였고요. 그만큼 수비도 대단히 열심히 했었고, 2017-18 시즌에는 케빈 듀란트가 디포이 올해의 수비수상 득표도 무려 9위였습니다. 듀란트의 커리어 통틀어서 디포이 득표는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간과되는 게 듀란트의 수비력이었는데, 워리어스에서는 공수겸장이었다. 3년 정도는 충분히 투웨이 플레이어로 부를만 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지만 듀란트가 버스 운전수가 아닌 이유도 있습니다. 저는 이미 완성된 73등 팀에 합류했는데 그걸 무슨 버스 드라이버로 평가를 하느냐, 단어를 쓰느냐, 저는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해요. 자, 듀란트가 합류하기 직전의 워리어스는 이미 한 차례 우승한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승 반지, 우승 트로피에 목말라 있었지만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 팀은 아니었다는 거죠. 동시에 그 직전 시즌 NBA 역대 정규리그 최다승인 73승 9패를 기록한 팀이에요. 자, 이런 73승 팀에 듀란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가 물론 망언이긴 했지만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슈퍼팀에서 뛴 적이 없어. 이거 듀란트 적용력 발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르브론 제임스와 듀란트가 슈퍼팀을 구성하는 그런 과정이 다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73승짜리 팀에, 그것도 지를 이기고 간 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무슨 버스 드라이버냐, 애초에 그런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 우승했고요. 그 다음에 직전 시즌에 우승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73승이라는 기록을 세웠는데, 그 정도면 버스는 이미 제작이 돼 있지 않았냐. 무슨 네가 축이고 악셀 페달이고 무슨 브레이크 페달이냐. 버스는 이미 제작이 돼 있었고, 그리고 그 버스는 듀란트 너 이전에 스테픈 커리가 이미 운전대 잡고 있었다. 이미 기어봉 넣고 있었고 이미 브레이크 밟고 있었다. 그런데 듀란트는 이미 그 질주하고 있던 버스에 올라탄 고급 승객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무지, 뭐 완전히 그냥 비포장길, 자갈밭을 달리는 버스에 탄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아스팔트가 쫙 깔려있고 왕복 8차선에 그것도 고급 리무진 버스에 그냥 탄 승객 정도가 아닐까. 이런 시선도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자, 또 하나, 팀의 정체성과 구심점은 다른 인물들이었다는 거죠. 듀란트는 어쨌든 본인이 박힌 돌이 아니라 굴러 들어온 돌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팀의 정체성과 구심점이 듀란트로 옮겨가는 건 애초에 불가능했죠. 워리어스라는 팀의 정체성과 문화는 드래프티 3인방, 스테픈 커리, 클라이 탐슨, 드레이먼드 그린, 이 3인방과 스티브 커 감독의 몫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듀란트는 그 시스템에 완벽하게 녹아든 최고의 부품은 맞으나 구심점이나 리더는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듀란트 스스로도 나는 완전히 그들의 일원이라고 느끼지 못했다라고 실토한 적이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체성이나 혹은 상징이나 구심점이나 리더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핸들을 잡을 수 있냐. 본인은 버스 드라이버가 되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본인의 말에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에 대한 그런 배경들을 좀 파악할 필요도 있죠. 저는 듀란트가 이런 발언을 매번 하는 데에는 인정 욕구가 기저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버스 기사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저는 듀란트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현실에 대한 불만도 있고요. 또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보는데, 진정한 버스 운전수,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클 조던, 르브론 제임스, 또 과거에 하킴 올라주원, 이런 선수들은 본인이 굳이 내가 이 버스를 이끌었던 드라이버였다는 사실을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 다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내가 내 입으로 말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런데 듀란트는 상대적으로 쉬운 길을 택했다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서 본인이 내세울 수 있는 최대 무기는, 아닌데 나는 2년 동안 파이널 MVP 받았고 그 기간 동안 커리는 못 받았는데, 이게 최대 무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발언의 배경이 인정 욕구 때문이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듀란트의 말이 뭐 정말 아예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발언은 아니다. 다만 듀란트가 버스 운전사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한 부분도 있지 않나. 만약에 내가 듀란트의 상황이라면 나는 굳이 드라이버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 파이널 무대에서 그것도 2년 연속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고요. 또 듀란트의 특출한 기량, 킬러 본능, 득점 본능이 없었더라면 워리어스의 2연패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했죠. 하지만 워리어스라는 버스를 만들고 방향을 설정한 운전수는 듀란트 이전에 있었습니다. 바로 컬이었죠. 그리고 듀란트는 이미 고속도로를 달리던 슈퍼카에 올라탄 준수한 드라이버지, 정말 승차감 좋지 않고 차고 높고 또 많은 승객들을 케어해야 되는 그런 버스 드라이버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스무스하게 나가는, 진짜 악셀에 그냥 발만 올려놔도 제로백 한 2.2초로 찍어버리는 그런 슈퍼카에 탄 그런 저는 멋진 승객이라고 생각을 하지, 정말 이 버스를 내가 책임감을 갖고 하드캐리한 운전사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듀란트가 워리어스에 쌓은 성과에 대한 복잡한 심경이 있겠죠. 지금은 드레이먼드 그린과 화해도 했고, 그리고 또 스테픈 커리, 클레이 탐슨과는 워낙 또 잘 지냈지만, 나올 때의 그냥 그런 그림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드레이먼드 그린의 그런 괴상했던 발언도 그렇고, 또 듀란트 본인도 나는 손님처럼 느껴졌다. 또 하나는 나는 워리어스의 시스템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심경이 있었을 테고, 여전히 이게 듀란트를 좀 괴롭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항상 듀란트를 따라다니는 본인을 꺾었던 73등 팀에 합류라는 그 꼬리표에 대한 항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듀란트의 마음이 일견 이해가 가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본인 스스로도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아예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저는 여러 가지 좀 특수성은 있다. 버스 드라이버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여러모로 좀 상황들이 럭셔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듀란트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만 듀란트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또 이 이야기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와닿지 않아서 저의 의견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하거든요. 많은 또 댓글들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9시에 직관 이벤트 관련 라방을 저 혼자 진행을 할 거니까요. 또 많이들 들어오셔서 금요일에 함께 저랑 놀아주시죠. 고맙습니다.